영상 오늘은 2025년 정책당에서 다뤘던 내용, 내년도 목회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또 당에서는 어떻게 논의를 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한 5주 동안 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 교회의 각종 활동과 또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들을 보면 광고 시간에 한 5분 정도,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런 것은 주로 이제 보지 못했고, 주보에 나와 있는 표나 구호 정도였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기를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교인분들이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목회 표어는 바로 이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직 전도로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제가 이 제목을 목회 주제로 정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 목회의 가장 큰 주제를 전도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제시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맞게, 영광교회에 맞는 목회 주제를 제가 이제 찾아서 지난 월목단의 목회 때 그 내용들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2025년도에 우리 영광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전도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천국 잔치를 일단 내려놓습니다. 천국 모델하우스도 제가 내려놓고, 그것이 1년의 주제 70대 30, 60대 40이라든지 이런 문화 선교의 대부분도 제가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출발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도시 중심의 그 새로운 전도 방법을 제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전통적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목회들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 우리 정책당에서 장로님들에게 소개한 바와 같이 25년도 목회 정책, 또 목회 주제, 또 목회 계획, 그다음에 영광교회 5대 주요 목회 방향, 또 목회 내용, 또 25년도 조직과 이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앞으로 한 55분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 목회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전도죠, 선교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고, 세워진 사람의 목표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친교가 아니고 동창의 향후에도 아니고, 오직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졌고, 이 국내에서 하는 전도와 해외에서 하는 선교,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많은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의 두 가지 축을 위해서 교회가 사람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하기를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총회 주제는 따로 있지만 총회 주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 교회 이제 목회 주제는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2025년 이제 목회의 그 계획을 설명한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광교회의 전통과 같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모든 사역을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회자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잡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 평신도가 모든 사역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교회가 되게 한다.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행사를 진두지휘하거나 마이크를 잡고 끌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각 위원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의 교회 사업에 대한 방향은 주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신방에 힘쓰고 모든 행사는 각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준비하여 보고하고 실시한다라는 것이 제 이제 주된 방향 중에 하나고요. 좀 더 이것을 또 살펴보면 결국 25년도에는 우리가 전도에 교회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믿음과 은사 중심의 전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모든 역량을 전도와 연계시킨다. 지금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교구, 구역, 또 남녀 선교회,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고령화, 노인 성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3가지 정도를 시작한다. 문화선교는 기존에 그냥 하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교회 사역과 또 이 프로그램 사역들을 통해서 전도와 이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제가 5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 물론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선교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배하고, 교육을 통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 교육도 이제 주로 제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예배 시간에 설교로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만 성경 공부는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많은 교육의 내용이 주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조직의 최우선 조직이 전도사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사역위원회. 그래서 이 전도사역위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소그룹들, 교구와 남녀선교의 모든 프로그램의 역량을 여기에 연계시키고 이제 집중한다는 것이고, 영광 전도대, 옛날에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지만 영광 전도대를 교회 전원을 포함해서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교인을 전도대에 이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를 2-3시간씩 한다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4팀으로 나누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도하자. 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2~3시간 전도하자.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울 때 빼고 추울 때 빼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이 전도대를 이제 구성해 하는데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이 각종 뭐 바쁘고 분주하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점심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도 좋고 오후에 좋고 전도대별로 시간을 적어서 2시간 이상씩 우리가 이제 영광 전도대로 노방 전도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추구했던 문화선교 전도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많이 해왔던 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지만 옛날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이제 나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태신자와 새신자를 초청해서 전도와 연계시켜서 실시하고 이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 전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전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 고령화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 뒤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해외 또 문화 선교를 조금 더 이제 진단하고 점검해서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월일의 문화 탐방을 교인들의 교제와 복지 또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바로 오라고 하면은 다 그분들이 안 오고 와도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소그룹 전도나 다양한 전도에서 나온 기본적인 특징이 7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건 뭐 사랑하는 연인에게 구애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도 초청할 때 7번 이상 초청해야 그 사람이 한 번 올까 말까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교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전도에 실패한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절대 교회 예배에 먼저 초청하지 마라.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고 야유회나 이런 문화탐방에 초청을 해서 여러 사람과 반복적인 교제를 하고 사람을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교인 중에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고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국내외 해외 봉사활동 및 여행이 실시. 제가 느끼는 것이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저는 해외 선교 봉사 여행을 가야 된다. 선교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외여행을 놀러 가는 프로그램을 선교 봉사와 연계시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신도시에서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네 번째는 중보기도부와 함께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를 좀 더 연계시킨다. 그래서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중보기도가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가 아주 부족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 자리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잘 감당해 주시는데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자리교인의 사명을 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게 있죠. 그 다음에 1인 1사역, 온전한 봉사와 헌금 생활을 강조하고 또 모든 공예배의 장로교의 전통성을 좀 회복하면서도 편안한 예배를 추구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고민 중인 것은 일부 예배를 좀 더 활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좀 더 편안하게 2부 예배가 조금 우리 찬양대 입퇴장을 하면서 좀 복잡해진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부 예배를 계속
다른 교회 예배들과 비교하면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도 약간 지금 차량대 입회장하면서 시간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모색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예배를 조금 스마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는 어쨌든 신나는 예배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번째,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마지막 주 가정주일에 찬양대, 교회 학교, 식사, 주방 다 쉰다는 겁니다. 다 쉬고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제가 성남교회에서 5년 동안 한 6년 정도 이 가정주일인데, 성남교회 가정주일하고 우리 교회 가정주일은 뭐가 다르냐면, 성남교회는 가정주일하면 다 쉽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가정의 분포도를 보니까 성남교회처럼 주일날 자녀들 가정의 교회에 오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 기관에도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잘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끼리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매주 거의 우리 박용신 장로님 아들이 하나밖에 이제 대전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 가족하고 우리 성심요양병원 우리 원장님하고 주로 가정주일 되면 식사를 주로 같이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가정주일은 제가 좀 교회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역별 모임, 교구별 모임, 남녀선교별 모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해왔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때는 이벤트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으면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주일 할 때는 찬양대가 찬양 대신에 특송을 대신하고, 이 교회 학교나 이제 주방도 다 쉬고 같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는 그 가정교회 구역 모임을 내년에 이제 가정교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 좀 이따 가정교회 얘기는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기도 프로그램은 전교인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했는데, 그리고 요일별 매주 금요일 요것을 조금 좀 바꾸어서 내년에는 6번,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절기와 뭐에 맞춰서 하되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전교인 새벽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늘 하듯이 요일별 출석, 금요일 날은 전교인 출석을 강조해 가면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 이제 소그룹이 약간 바뀌면서 그 소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려고 하고, 중보기도부 있기만 해야 되는 중보기도, 사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이 10분 정도씩 이 기도지를 가지고 꼭 기도해주고, 앞으로 이제 소그룹이 모일 때, 남녀선교회가 모일 때 이 기도지를 가지고 예배를 좀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영광 성경대학을 수요 예배 시간으로 이제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16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방학을 하고 다시 9월 달부터 16주,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학교 캠퍼스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적절하게 뭐 한 달을 해야 될지 뭐 좀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월 뭐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좀 두고, 그래서 4학기, 죄송합니다. 2학기 3년 과정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2년 동안 많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다른 시간에 준비해서 할 수도 없고, 전교인이 성경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성경 통독과 연계를 해가지고 성경도 읽어가면서 성경 대학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난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써야 되거든요. 설교는 안 써도 되지만 성경 공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이블 의자가 조금 쓰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라는 것이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과거에는 다양한 제자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봉사하는 교회, 교회 청소와 및 교회 관리를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식당 봉사회를 권사회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식사 후 설거지 남녀선교회가 순번으로 잘 하고 계시고, 또 교회 주변 환경 정리 우리 안십사 남성교회가 협력으로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청소할 거나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6가지를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평신도 사역의 정상화, 평신도 중심의 교회.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영광교도 2년 동안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제안하면서 느껴진 것이, 우리 영광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고 그 전통의 중요한 한 축이 평신도가 스스로 참여하고 이끄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오지 않았지만은 그냥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놓는데 한 2년 반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제 목회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 기도와 신방에 전념하고 모든 행사는 이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행을 권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이제 아까처럼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 일이 올해는 상당히 좀 여러 건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그러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모든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와 기관에서 계획하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서들은 또 거기에 잘 협력하고 필요한 예산은 이제 교회 일부 지원이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내년도 이제 평신도 중심의 이 사역의 정상화, 평신도 중심의 교회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뭘 안 하냐라고 여러분이 이제 물어도 저는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에 조금 더 이제 전념해서 집중해서 하고, 행사는 우리 교인분들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담당 위원회와 이 부서를 준비하고 이제 기획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서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담당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또 진행하지 않으면 그 행사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PDF로 교회 요람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 PDF에 교회 연간 행사 계획의 행사명들을 월별로 주별로 자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아니죠. 제목을 여러분이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올해 여러 가지 행사 계획들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전교인 야유 예배, 그다음에 부활절 축하 행사, 성탄절 축하 행사, 봄꽃 나들이라든지 가을 단풍 나들이, 그다음에 창립 기념일, 추수 감사 행사, 그다음에 이웃 초청 바자회. 내년에 이제 바자회도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 다른 교회 바자회 한데 몇 군데 가 보시고,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줄 테니까
다른 교회 바자회 하는 거 가서 보시고, 우리도 주일날, 우리는 이제 토요일날보다도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전 교인에게 뭐 한 1, 2천 원짜리 쿠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 바자회에서 음식도 사서 먹고, 거기서 다른 이웃들도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안 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 행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사역위원회에 가 골고루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역위원회별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눠진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사역위원회별로는 한두 개씩은 맡아서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도의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전도 중심의 교회,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남고 전도가 최고다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꾸려 나가는데요. 자, 이 복음 전도위원회, 전도사역위원회, 이름은 좀 복음은 빼고요. 전도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초청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많이 해보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사역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교구와 이제 구역, 남녀 선교회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4월부터 6월, 뭐 3월부터 6월이 될 수도 있고, 날짜를 다시 이제 상의해서 정해야겠죠. 9월부터 11월 전반기 후반부와 4개월 정도씩 매주 토요일 한 팀씩, 그래서 한 개 교구, 그 다음에 한 개 남선교, 한 개 여전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실시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4주를 구분해서 이제 노방전도를 진행하고 5주가 되는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방전도는 아까 했지만 영광전도대, 영광전도대는 전교인이 영광전도대에 포함됩니다. 4개 팀으로 전교인을 나눌 거기 때문에 한 팀당 뭐 한 우리가 이제 교인 150명 잡으면 그 150명을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다 전도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구역이 이제 내년에는 12개 가정교회로 바뀌면서 그 가정교회별로 이제 이 전도를 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 또 관계 전도, VIP 초청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VIP 초청 전도를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래서 6월 달에 7월 달부터 12월 달, 또 12월 달에 이렇게 2번 정도 걸쳐서 우리가 이 VIP 초청 전도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5월 달에 야유예배를 이 초청 새신자 초청하는 일을 연계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성탄절을 또 새신자 초청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전도용품 헌금을 내년도에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용품은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많이 길거리에서 받아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뭐 물티슈, 볼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부침개라든지 빙수라든지 붕어빵, 팝콘 이런 이벤트 전도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이런 전도를 이제 실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전도 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사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전도대를 하는데, 대장은 우리 장로님들이 맡고, 그다음에 부대장은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맡고, 또 총무도 그 전도대에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래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각각 여기 하나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 교구가 한 교구가 포함되는데 내년에 이제 3개 가정교회 구역이 이제 우리가 교구가 편성되기 때문에 3개 가정교회 지금보다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난 그런 지금 가정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연말 성탄절 전까지 이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이제 1월 둘째 주에 출발 모임을 가정교회 탄생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4분 장로님이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 남녀 선교회 가정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선교에 해당되면 이제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사역 강화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쭉 보건데 구역이 사실 예배 드리는 구역은 지금 이제 거의 없고 가끔 이제 뭐 밥이나 먹는다든지 교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가 이제 구역을 조금 좀 새롭게 살릴 수 있도록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붕한교회 공통적인 특징이 소그룹이 잘 된 교회, 구역이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구역이 잘 되는 교회는 거의 없고 요즘은 이제 뭐 목장이나 세일이나 다락방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가 가장 성경적이고 적합한 것은 가정교회다. 그래서 가장 우리 장로님이 가장을 맡고 안수집장이나 권사님이 부가장 그리고 지금 구역장님들 중에서 총무를 맡았어서 사실 모든 활동은 이제 준비하는 거는 총무가 다 하는 거죠. 지금도 구역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인도하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이나 부가장이 하고 그래서 나이를 좀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매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정교회 모임은 딱 2번 한다. 한 번은 둘째 주는 가정교회 연합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가정교회 연합예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가정교회별로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한 표는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넷째 주로 5째 주가 있을 경우 첫째 주, 셋째 주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예배로 드리고 두 번째 교회가 가정교회 연합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정교회별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가 나눠준 말씀지를 가지고 이제 가정교회 훈련과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고 넷째 주는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물론 제가 이제 가정교회 인도할 수 있는 순서지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장이나 부가장이 이제 인도해서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일날 오후에 모여도 되고 뭐 주중에 월화수목금 뭐 토 아무 때나 모여도 되고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그 마지막 주 월요일서부터 그 다음에 가정주일까지 그 주간에 여러분이 가정교회 모임을 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 주 가정교회 연합예배 후에는 이 가장과 부가장 총무들의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마지막 주 하게 되는 이 가정교회 모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다시 제가 오후 예배 때 가정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다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교인 복지나 문화 선교를 한다. 올해 했던 걸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전도와 연관시켜서 한다라는 것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이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 주중이나 주말에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바로 그 모임도 하고 남녀 선교회 모임도 교회에서 하고 또 신방도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래서 당회에서는 요 옆에 있는 교육관 1층 공간을 솔트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다목적 문화 공간을 만들기로 그렇게 지난주에 협의를 했는데요. 솔트 하우스의 약자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염과 염 소금 아닙니까? 소금 영어로 솔트잖아요. 그 다음에 광 빛이잖아요.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솔트 라이트 솔의 첫 글자 라이트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솔트 하우스입니다. 뭐 솔트
소금의 집 이런 번역하면 소금의 집처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소금과 빛을 다 담은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지금 전에 썼던 어린이불 그곳을 제가 이제 솔트 라운지를 만들고 무대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배나 뭐 강의나 뭐 세미나나 영화 상영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자를 다양하게 놔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또 차나 음료수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유치부 자리를 제가 라이트룸이라고 해서 3개 정도의 소그룹 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건축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벽을 뭐 허물까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이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면 우리 저 본당 뒤에 들어올 때 저 문도 유리로 돼 있잖아요. 저 유리 열고 닫게 돼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병풍식으로 아니면 격자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이쪽 어린이실과 유치부 사이에 있는 이 벽을 이걸로 이제 바꾸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건축사에게 물어봐서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뜯어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창가 쪽에는 이런 다양한 스탠드바 형태를 해서 바깥에 지금 이제 그 창문이 작고 턱이 높다 보니까 이 공간이 사실은 바깥을 충분히 관망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스탠드바처럼 만들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또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 하우스를 통해서 가정교회 모임도 여기서 하고 남녀선교나 뭐 다양한 회의나 모임, 세미나, 교육 등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조만간 이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다시 자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초고령 사회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이네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저는 이제 뭐 실버 세대 뭐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저는 이제 좀 더 격상해서 골든 세대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는 70세부터다. 70세부터 9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예? 아무 제약이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개발해낸 것은 뭐냐면 골든 세대 노인이 교회의 현실적인 미래다. 교회의 미래는 과거에는 다음 세대를 막 얘기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숫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노인 세대다. 그래서 골든 세대, 황금 세대들이 교회의 현실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골든 대학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프로그램을 갖는다. 매주 하던 우리 경로대학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경로대학을 우리가 이제 문화대학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앞으로 상황이 되면 2주로 늘려갈 수도 있고 또 매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작한다. 이 두 번째는 골든 투어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골든 투어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 중에 한두 번은 우리가 효도 관광 과거 했던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워킹 투게더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둘레길 걷는 프로그램.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걷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함께 걷자라고 해서 워킹 투게더라고 정했는데 이런 3가지 우리가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 우리가 준비해서 그 상황과 시간에 맞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골든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충분히 배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교회 학교 하면 어린이가만 했잖아요. 요즘 진짜 교회 학교가 필요한 것이 골든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 갱신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정교회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을 12개 가정교회로 우리가 이제 바꾸고 그다음 가정주의를 조금 더 우리가 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에 대한 것은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당에서 논의된 사항은 남녀 선교회를 하나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가버렸네. 그만. 자, 우리 가정교회를 약간 좀 우리가 남녀선교회를 하나씩 줄여서 남선교회 5, 6 남선교회를 합치고 여전도회는 6, 7 여전도회를 합치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집사 9분을 내년에 임명하기로 했고요. 7분인가 9분인가 갑자기 제가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네요. 처음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게 중간에 꺼진 건 처음이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2025년도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영광교회에 맞는 그래서 제가 추구하던 많은 목회 계획들을 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영광교회에 맞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영광교회 성도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런 교회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들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전도대 교구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정교회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또 우리 골든 세대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를 매주 오후마다 하나씩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려서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놨던 것이 장면이 뭐였냐면 하나는 소통, 하나는 뭐냐면 투게더였습니다. 소통.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교인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대화해서 무엇이든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한테 여러분이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끔 통보하는 분들이 막 계신데 그러면 제가 또 문을 닫겠죠.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게 아니라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함께 상의를 해서 함께 한다면 제가 이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또 드리고 도울 수 있는 건 돕도록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소통과 이 투게더 이거는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면 함께 갈 수 없고 함께 하려면 소통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이나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걸어서 또 직접 오셔서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조금은 좀 여러분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많은 생각을 좀 했고 앞으로는 제가 교인들과 대화하면서 제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 고쳐지진 않는데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귀는 크게 하고 제가 입은 작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늘 갖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김명찬 목사, 담임 목사를 잘 여러분 교회에 영광교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제가 형한 형제하고 조금 전에 그 형한 형제 와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영광교회에 좋은 일이겠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영광교회에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과 투게더를 통해서 2025년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영광교회 이제 회복됐는가 보다. 영광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아졌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광교회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가 봐,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가 봐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겠죠. 교회의 담은 지역사회와 더욱더 높아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당장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물방울은 바위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바위가 파이듯이 우리가 계속 녹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